네, 주말에 제가 홈쇼핑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터키를 포함한 유럽, 이 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52만 9천 원. 정말 순간적으로 전화 누를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별표 밑에 항공권 별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은 넘겼습니다만 저도 저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행사 주가도 요즘에 꽤 괜찮은데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경제 이슈 현장에서는 여행업계의 현주소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취재하신 한국경제신문 이선우 기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행업계가 정말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보복 심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행 수요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1년 동안 해외 여행이 거의 차단당했죠. 코로나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연기만 피우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서 확실히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업계도 조금씩 활력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항공 노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시아나부터 해서 사이판, 괌 쪽으로 해서 이제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트래블 버블 이런 얘기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트래블 여행 알겠고요. 버블 거품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일에 정부가 이제 7월부터 괌, 대만, 사이판,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행 거품을 체결한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쉬운 표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전하게 거품에 가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행자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품 안에 가둬서 감염으로부터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보호한다. 여행자를 코팅해 준다는 얘기군요. 예, 이렇게 일종의 이제 거품에 가두고 풍선에 가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보통 얘기는 그 전에 그런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세이프 코리도에서 여행 통로, 네.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국내에서는 표현을 안전 여행 권역 또 비격리, 무격리 여행 권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의 상호 간의 협정이고요. 서로 방역 상황이 좋은 나라들끼리 각국의 국민들을 격리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주자라는 일종의 국가 간 협약이고요.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네.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가장 먼저 작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면서 계속 중단이 된 상태고요. 대만, 팔라우가 또 지금 트래블 버블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도 서로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지난 9일에 이제 트래블 버블 계획이 처음 나왔는데 조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어서 단체 여행에 한해서 그리고 주당 항공 운항 편수를 제한을 하고 인원도 제한을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 모델은 좀 싱가포르하고 홍콩 그 전에 논의했던 트래블 버블 모델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약간 섭섭한 게 단체 여행만 가능하게 해주고 저는 사실 단체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마이웨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겠다 이런데 자유관광객은 이거 안 끼워주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트래블 버블은 인바운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 하면 외국인의 한국 여행.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트래블 버블 계획을 마련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대책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행도 외교하고 같아서 이제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떴다가 내리면 빈 비행기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주의에서 입각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트래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단체만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국가 간의 협의를 하면서 그쪽 상대국에서 우리도 단체를 받겠다라든가 우리는 개별도 받겠다. 다만 총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서로 같은 나라가 지키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 한 편에 300명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아직 단체로 갈지 개별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가 날 믿는 만큼 나도 널 믿어줄게.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백신 접종을 한 한국인들은 그러면 해외에 어딜 가도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 해외 입국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14일 자가격리, 그러니까 의무격리를 거쳐야 되고요. 네. 얼마 전에 어젠가요?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자에 한해서도 입국을 좀 격리 면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한국은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는 그 프랑스라든가 스위스 그러니까 주로 관광업 비중이 큰 나라들 네. 그다음에 뭐 하와이, 사이판, 괌 등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입국자에 한해서는 2주간 격리를 안 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죠. 네.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고요. 이게 백신 접종 맞고 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2주간 지나서 그 형성이 돼요.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제 뭐 7월부터는 뭐 얀센 받으신 젊은 층들 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들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얀센 맞으신 분들. 네. 그러면 결국은 백신 맞고 면역력이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해외여행 재개에 아주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제가 홈쇼핑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년 안에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세요. 대신 성금만 내세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급전이 급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보태주시면 네. 저희가 떼먹지 않고 보내드릴게요.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요걸 믿고 일단 성금을 내도 되나 요게 하나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아직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나가도 되나? 이런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조건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은 되게 파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뭐 취소 환불이 가능하고 또 예약 변경도 가능하고 원할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양도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또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선물용으로도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모님 제가 언제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괌, 사이판, 파리 다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항공권은 알아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이게 보통 이런 상품들이 항공권은 별도라는 거 그 밑에 아주 조그만 당구장 표시 밑에 써 있거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행사 수입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해외 관광객보다 대부분 국외로 나가시는 우리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재개가 돼야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선판매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게 여행사들이 이렇게 선판매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현금 확보 부분이 있고요. 1년 동안 거의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숙박에 대한 예약만 받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여행이 재개됐을 때는 그 항공 수요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선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럼 여행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선판매가 최근에 홈쇼핑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계 전체 한 80~90%가 아웃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실제로 그 여행사들의 주 수입원이 아웃바운드 수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해외 여행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네. 트래블 버블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래블 버블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항공 운항 편수를 조절을 한다거나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여행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포션이 작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여행업계에서는 환영은 하지만 이것들이 여행업계에 본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행업계를 휴대폰에 빗댄다면 작년에는 사실상 방전 상태였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에 차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지원을 좀 하고 여행에 숨통을 트여주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고사 직전까지 와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피해액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보는 이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대형 여행사들은 네. 뭐 어렵다라고 이제 자주 기사에도 나오고 보도도 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세한 중소 여행사들이 더 많습니다.
한 18,000개 되는 여행사들 중에 등록 여행사 그렇게 중에 많습니까? 중에 거의 한 80-90%는 영세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여행사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이제 뭐 업의 종말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언론 내에서 뭐 여행사 사장님들이 뭐 그 빨래방을 하신다거나 네. 뭐 그다음에 뭐 횟집을 하신다거나 택배 하신다거나 택배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만나본 여행업계 대표분들 말씀은 그런 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기 힘들다. 대부분은 이 정도로 여행업계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피해 규모가 뭐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뭐 7조다, 13조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업계에서는 더 큰 피해로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숫자로 집계되는 거 이상으로 피해액이 크다. 이게 조 단위를 넘어갔다는 건 엄청난 얘기인데 생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당정이 그래서 일단 손실 보상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시킨다 결정했는데 저 이 뉴스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그동안은 아니었단 말인가? 아. 이거 왜 이제 와서 포함시켜 줍니까? 그 여행업 자체가 그 우리가 보통 코로나에서 상황에서 얘기하는 영업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번번이 지원 그 대상에서 후순위에 좀 밀리는 상황이 됐고요. 못 가는 거지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업계의 또 그 여행업계의 반응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중대본이나 이거 매일 그 발표를 할 때마다 여행 자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라는 표현을 거의 매일 발표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 좀 그 형용 모순이에요. 여행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여행업협회나 이제 여행업계에서는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여행업이 포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적용 대상 업종을 행정명령을 근거로 해서 포함을 하려고 하는데 여행업은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계에서 이제 국회라든가 이런 집단 단체 시위를 통해서 계속 그 여행업계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게 보상이 아니고 지원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소액을 주거나 아니면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의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업계에서는 썩 달가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쪽이나 그 유흥업종 쪽에서는 이 지원이냐 보상이냐 네.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행업계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업계는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네.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먼저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길이라도 줘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여행업계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업계가 우리가 보통 여행 산업을 얘기할 때 외생 변수에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3년 사스부터 메르스, 신종플루 거기에 이제 한중 사드 갈등, 네. 한일 외교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행업이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계속 또 이제 코로나가 또 터졌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단기 처방으로 그동안 끝났고 네. 결국은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여행업은 소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여행업이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업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제대로 된 대응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정부도 지원을 하려면 일단 행정명령이라는 그 지원의 근거가 필요한데 명백히 사람들이 해고되고 업하기 아주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게 또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논리적인 네.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피해 지원금을 받으시게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여행업계에서의 그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여행업계에서는 금액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손실 보상이냐, 손실 지원이냐 부분보다도 어쨌든 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그 이후에 나오는 정부 대책이나 어떤 지원에서도 계속 여행업 쪽에
이게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그 부분이고 그냥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여행업계의 반응이죠. 그래, 너희들이 환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이제 진단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 맞습니다. 이거를 만족해 하신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손실보상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법안이 처리가 돼야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입법 처리가 안 됐습니다. 여행업계 포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들 이 애가 탔을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난주에도 당정 협의 거쳐서 그러니까 소속 상임위에서 네. 소위도 열고 했는데 또 결렬이 됐습니다. 아마 여당과 야당 사이에 굉장히 그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은 당정 협의상에서 이제 손실 지원으로 이미 그 입장을 정한 상태고 야당 측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상생 협의체 네. 재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것들이 논의 테이블에 아마 올라오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6월 안에 이제 여와 야가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걸 합의를 본 상태인데 문제는 이 시행령 조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좀 중간에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달 안에 통과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최선 인데 결과일 것 같습니다. 만만치는 않다고 예, 그리고 보고 또 이게 계시군요. 통과가 되더라도 지원 시기는 또 9월이나 10월 더 늦게는 이제 연말까지 갈 수도 있어서 그 중간에 이 여행업 또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긴급 대출을 통해서 우선 요 중간에 손실보상법 시행 전까지를 또 케어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런 게 바로 급전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일단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대상이 안 되면 걷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의 융통성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관련 문자들 좀 읽어드릴게요. 5443님 맞아요. 몇 달 전에 마트 면접에 여행업에 10년 넘게 종사했던 분이 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는데 이게 10년 넘게 종사하셨으면 정말 네. 전문가잖아요. 참 서로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행업계를 위한 폭넓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고요. 그때 다시 한국경제신문 이선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